뉴스쇼가 화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제가 왜 그냥 지나쳤냐면 백성문 변호사님한테 좀 여쭐 게 있었어요. 느낌이 안 좋았어요. 지금 나가시면서 금연 전도사를 만나고 가셨잖아요. 네. 제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아직 전자담배 피시죠, 백 변호사님? 네, 전자담배 핍니다. 피시죠.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가 올 초에 선물을 받아서. 미국에서 팔리던 거. 네,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예. 이게 끊는 게 최선, 이걸로 하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효과는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백 변호사님 같이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한 정도의 니코틴만 뭐 하다가 이제 점점점 끊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에는 좋은데 아예 대체제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문제는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근데 너무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진짜 이뻐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가지고 오시라고 할 거. 그러니까 올 초에 제가 딱 그거를 한번 할 때 사람들이 다 보고 뭐냐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예쁘다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큰일 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청소년들한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특히 학부모님들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 주제를 지금 골라왔던 건데 하여튼 해보신 분으로서는 권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얘기 하려고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갑자기 훅 넘어와서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지금. 아니요. 인사 준비하셨던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오늘 재판정 주제는 이거는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야 돼요. 자녀들 키우면서 가끔 사랑해매 드십니까? 저는 한 번 때려봤는데요. 한 번? 네, 왜냐면은 저희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이제 뭐 수학 문제집 같은 거 풀려고 그러잖아요. 예. 풀었다는 거예요. 어허.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푼 것 같은데 풀었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의 감을 무시하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물어봤죠. 정말 풀었냐. 제가 원래 약간 바쁘기도 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해보질 않는데 그날은 좀 이 특이한 감으로 내가 몇 번을 확인했더니 풀었다는 거야. 너무 뻔뻔하게.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하려고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말로만 물어보다가. 근데 봤더니 푼 흔적은 없고 이제 답안지만 베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이 제일 나쁘다. 그래가지고는 물론 저도 거짓말 많이 하지만 그래서 30cm 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몇 달 때렸어요. 그런데 걔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딸은.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다가 걔가 그때 어렸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는 가끔 가다가 엄마가 때렸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는 맞지도 않아 놓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보고 깨달았잖아. 이 어린애들한테 미친 이 학대에 대한 경험은 학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체벌에 대한 끝까지 가는구나. 자기가 안 맞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딱 한 번 매들어 보셨다고요? 대단하신 분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바빠서 걔네를 혼내줄 수가 없어요. 바빠서 매들 시간이 없는 거. 바빠서를 매를 놓듯이. 그럼 백 변호사님은 클 때 좀 맞아 보셨어요? 저 많이 맞았죠. 많이 전 부모님한테는 별로 맞은 적이 없는데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고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제 거짓말하다 걸려가지고 어렸을 때. 거짓말. 독서실 간다고 놀러 갔다가 뭐 이런 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애들이 좀 혼나야 돼요. 그때 좀 혼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어제 저희가 사실은 요 문제 가지고선 이택수 여론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잠깐 결과만 말씀드렸는데도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해서 재판정에 올려보는 주제입니다. 주제 외치고 시작할게요. 정부가 민법을 좀 고치려고 한답니다. 지금.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민법상의 자녀 체벌권 이걸 삭제해야 한다. 아니다. 그건 너무 과잉이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때렸나요? 아니, 백 변호사님. 지금 민법상 부모의 자녀 체벌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장이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이 따님을 자로 때렸다 그랬죠. 그거 법적으로는 폭행입니다. 법적으로는 폭행죄죠. 그거는 법적으로 폭행죄인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처벌하면 이거는 저 엄마 아빠는 다 감옥 가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죠. 전원 감옥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형법에 보면 정당방위 기억하시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폭행이지만 이 경우까지 처벌하면 안 돼 이런 걸 위법성 조서로 묶어놨는데 거기에 정당 행위라고 있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뭐 자루 몇 대 때린 것
구속요건상 폭행이 되지만 예. 정당이가 되려면 법령에 허용을 하는 규정이 있으면 예. 그러면 처벌하지 않아요. 그 법령이 민법 915조입니다.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예. 이 징계 안에 일정한 정도의 체벌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범들 있잖아요. 예. 아동학대범들 법정 가도 다 민법 915조 얘기합니다. 이거는 학대가 아니라 네네. 그런데 정당한 이제 체벌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뭐 체벌의 범위를 당연히 넘어선 거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아동학대범들은 처벌이 되지만 예. 하여튼 이 민법 915조는 부모가 자녀를 어느 정도 징계하고 체벌하는 근거 규정이 되는 거죠. 바로 지금까지 이렇게 915조가 살아 있었는데 정부가 이걸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삭제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논란이 붙은 건데요. 제가 임의로 나눠드렸어요. 노 변호사님. 네네. 지금까지 한 번밖에 매를 안 드신 건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가들이 커요. 근데 지금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노 변호사님이 좀 그러면 삭제하는 게 맞다 쪽을 맡아주세요. 네네. 백 변호사님은 아니다. 체벌권을 그냥 보장해 주자 쪽을 좀 맡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노 변호사님. 네네. 삭제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삭제하는 것이 맞다. 제가 좀 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해드렸듯이 예. 이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큰 트라우마를 낳는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도 우울감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아요. 아니 아동 학대 수준의 아닌 네, 그게 체벌인데도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성인 남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 변호사님 전 잘 컸는데요. 옛날에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을 계속 하거든요. 예, 저희 예. 동창회를 고등학교 동창이 되게 남녀공학 나왔는데 예. 동창회 해보면 저는 맞은 경우는 없는데 예. 우리 남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맞았고 자기네 너무 분하고 억울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그 선생님이 뭐 그렇게 일부러 막 때리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경험도 사실은 되게 이쪽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정당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법적으로 아예 그걸 좀 명확히 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와 체벌 사랑의 매 경계라는 게 당연히 너무 애매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체벌을 해야지 애들이 말을 들어요. 네.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사실 쉽죠. 네, 그리고 쉽죠. 그게 효과가 즉각 나타나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좋은데 예.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노 변호사님은 너무 이성적이네요. 그냥 너무 이성적이에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예. 전국의 수많은 어머님들은 예. 그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사실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소위 등짝 스매싱 많이 나오죠. 아이고 그러면서 딱 때리는 거. 많이 나오죠. 그거 폭행죄 맞습니다. 폭행죄예요. 그런데 민법 915조를 기초로 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예. 물론 등짝 스매싱이 민법 915조가 없어진다고 처벌이 되진 않겠지만 예. 그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그래도 이게 아까 조금 전에 그 얘기가 있었죠. 이거 학대하고 징계하고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랬는데 허용되는 징계와 허용되지 않는 징계, 체벌 이 경계도 애매해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징계는 허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동학대 이거는 훈육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게 있으니까 아동학대까지 어느 정도 아동학대까지 또 용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동복지법으로 처벌됩니다. 근데 부모에게 기본적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벌권까지 예. 법정에 삭제하는 게 예.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 법상식에 맞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예. 그건 다른 나라고 우리나라 고유의 또 우리나라 나름의 이제 또 소위 말하는 생활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할 필요 있는 거죠. 지금 청취자 의견 잠깐 보고 갈게요. 이혜숙님은 레인보우로 노변 쪽을 지지합니다. 제가 맞고 자라서 아는데요. 맞아보셨대요. 근데 반항심만 생기지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최태호님은 백변 지지합니다. 맞고 자랐다고 모두 트라우마 겪는 건 아니거든요. 저 잘 자랐다니까요. 이분은 효과를 보셨다 해서 이것까지 막는 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백변 체벌 찬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체벌권 보장 이렇게 할까요? 체벌 허용. 체벌 허용.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이 체벌 조항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삭제하는 쪽이 맞다. 아동학대와는 구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다. 경계가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변.
삭제 뭐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노 변호사님 네. 팩 변호사님 설명 들으셨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민법을 어떻게 고치냐면 징계할 수 있다 이거를 훈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법무부의 이용구 실장 얘기로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두겠다. 근데 이제 그 예외가 어떤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논의를 거쳐야 되고 구체적인 범위나 종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이 조항에서 징계라는 용어가 훈육으로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전에 말한 뭐 꿀밤 때리기, 뭐 등짝 쓰면서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노 변호사님 지금 요 민법 915조가 악용이 돼서 실제로 법원에서 무죄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걸 근거로 좀 제시해 주시면. 악용이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컴퓨터 게임만 한다고 아들한테 잔소리를 하다가 아들이 대드니까 뺨을 때린 어떤 분이 계세요. 뺨을 팍 이거 사실 사랑의 매는 아닌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뺨 때리는 건 사실은 되게 감정적으로 그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건데요. 맞아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 속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있고요. 이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아버지는. 네, 그렇습니다. 또요? 또 11살 된 아들을 회초리를 때려서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했던 아버지가 있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2주 동안 치료를 받았겠어요. 회초리 때렸는데. 잠깐만, 이분은 회초리는 회초리, 사랑의 매는 사랑의 매인데 너무 때려서 입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버지한테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이게 왜 때렸냐? 글씨를 잘 못 쓴다. 집 앞에 세워둔 차에 못으로 낙서를 했다. 이런 게 사실은 얘가 매 맞은 이유예요. 그래서 회초리 10대를 때렸는데 애가 되게 약한 애인가 봐. 그래서 저 같으면 괜찮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체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문제는 작년에 그 실제 아동학대가 24,440건이 발생을 했고 그중에서 30명이 사망을 했고요. 하루 평균 67명의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심한 거 아니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회초리 열 때는 입원까지는 아니래요. 그렇죠. 병원 통원 치료라고 해요. 통원 치료. 멍 사라지는 게 2주 걸린 거예요. 치료를 받게 하나 보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근데 이제 노 변호사님 아동학대 얘기를 하는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아동학대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 아까 지금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조금 전에 들었던 거 아버지한테 뺨을 한 대 맞은 아들 회초리로 한 10여 대 정도 맞은 아들 이거 아버지를 처벌하는 게 맞나요? 그렇게 하면 이게 마치 잘못된 판례라는 식으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물론 아버지 행동 뭐 뺨을 때린 거 이건 좀 과했을 수 있지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쨌건 무언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화풀이가 아니라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다가 욱해서 이제 아이의 뺨을 한 대 때렸다는 걸 처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로 접근하는 거죠. 잠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게 잘못됐다는 시주로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요 판례를 소개했어요. 12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계속 컴퓨터를 하는 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죠. 혹은 딸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가서 이제 부모예요. 내가 가서 말로 하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니? 뭐 이렇게. 그래서 하지마 말로 하다가 얘가 뭐라고 확 대드니까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딱 때렸다. 요것은 사랑의 매인가 폭행인가? 사랑의 매로 판단한 거죠. 법으로. 근데 지금 요 915조가 살아있으면 이건 사랑의 매라는 건데. 살아있을 때도 사랑의 매로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15조 만약 그러니까 징계권, 부모 징계권 없애버리면, 체벌권 없애버리면 요거는 훈육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가 또 판단에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 컴퓨터 게임 뺨? 이게 진짜 그냥 뺨만 때렸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얘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냥 컴퓨터만 계속하고 하지마 그럴 때 갑자기 아빠한테 대들고 그 과정에서 생긴 거예요. 뺨을 맞아보셨나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맞아봤는데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죠. 학교에서 뺨 때리는 분들 많았거든요. 요새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무 모욕적인 것 같아. 요새는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허용이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뺨 때리는 부모는 별로 없지 않아요? 별로 없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징계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이런 종류의 체벌이 허용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뭐 뺨 때린 건 나중에 무죄는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의 폭력도 괜찮다라고 한 생각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가지게 되고 목적이 좋으면 이게 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예, 할 때 예. 학습 심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화라고 하는 상을 주는 게 있는데 예. 벌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거고 그다음에 강화나 상을 주는 건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거는 뭐 사탕도 주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당근. 예, 벌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그 행동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말로 할 건 소용이 없어서 사람들이 사실 벌을 많이 줘요. 채찍.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단기 효과는 있지만 예. 이게 나중에 가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작년에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를 나왔는데 예. 어렸을 때 그런 종류의 학대나 이런 뭐 체벌이나 이런 걸 경험한 성인 남성들이 예. 대다수가 예. DNA에까지 영향을 받더라. 오히려 그래서 DNA에 그러니까 우리는 굴욕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굴욕을 기억하는. 예, 그게 학대 수준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그 정도 체벌이 아니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고 또 예. 10년 전에 독일에서 연구한 것도 있어요. 거기는 쥐한테 예. 그 DNA에 정말 이런 게 각인되는지를 한번 효과를 봤는데 예. 정말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잠재적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심리학 전공하셨네요. 심리학을 이분이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근데, 굉장히 체계적인 예, 데이터를. 너무 체계적이고 이성적이네요. 아니 왜냐하면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 지금 듣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 말 다 맞죠. 예, 아유 뭐 예.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아이들의 기운을 북돋워주고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좋은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컴퓨터 게임을 한 15시간씩 하고 엄마 얘기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는 아들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약간의 체벌도 허용을 안 한다면 예. 그럼 아이 제대로 훈육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변 쪽 생각은 뭐 사랑의 매와 아동학대의 경계라는 게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 부모가 체벌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동학대 수준을 경험한 아이들도 많은 상황이라면 이 조항을 없애버리자. 예. 게다가 정당한 체벌조차도 연구해보면 득이 될 게 아이들한테 없다는 연구 결과조차 있으니 없애버리자라는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노변, 체벌권, 네, 삭제. 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획변 말씀은 아동학대와 자녀의 그 교육을 위한 체벌은 엄연히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나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들의 그런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민법 조항을 살려두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체벌권 찬성, 뭐 허용 이렇게 보내주시면 100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받으면서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변님? 어제 이제 리얼미터에서 뭐 그 설문조사 했던 결과 말했더니 77% 정도가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사실은 아니 어제가요. 어제 아니라 47%대 44% 팽팽했어요. 그건 이제 민법 조항과 관련된 아마 설문하신 것 같고 예. 리얼미터에서 또 했던 CBS에서 의뢰받았고 리얼미터 예.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니다. 그게 저희 거. 그건 저희 거고 그 다른 것도 1000명의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부모에게 예. 체벌이 필요하냐를 물어봤더니 76.8% 정도가 뭐 매우 필요, 그다음에 상당히 필요 이 정도 해가지고 요거 보건복지부 필요하다는 게 조사.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서 부모님들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예.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교육하는 곳에서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것은 필요하냐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역시 70몇 % 정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은 나는 나만 돼. 내 아이들의 나만 돼가 아니라 나는 아이들에게 체벌을 할 때 오로지 교육적 목적에서만 사실 아이를 때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나는 부모니까 아이를 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하지만 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체벌이라는 것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예. 안다는 건데 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혼내줄 때 내가 막 기분이 나쁠 때 애가 하는 걸 딱 보고 있으면 화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가속화가 되는 건데 맞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내가 나는 완벽하게 청정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난 괜찮다. 저 사람은 위험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그럴 수 있겠는가?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화풀이로 너무 심하게 아이 폭행을 하면 그거는 훈육이 아니고 어차피 학대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등짝 스매싱하고 꿀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쪽은 학대로 처벌이 받으니까 그럼요. 등짝 스매싱 조항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는 학대까지는 생각하지 말자는 게 백 변호사님. 지금 막 뭐 백변 노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의견을 잠깐 보고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내주세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주제더라고요. 그렇죠. 어제도 사실 보니까.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만약 이 조항 사라지면요. 그러면은 아이가
게임 12시간 하다가 부모한테 뺨 맞았어요. 이러면 신고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훈육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둔다 그랬고 그리고 그럴 때는 그냥 그 방에 전원을 꺼버리거나 핸드폰까지 내리지 마세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스마트폰 값 안 내준다. 역시 이성적이세요. 아니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아닙니까? 애하고 싸울 필요가 뭐 노 있어요. 변호사님은 손 대지 않고 매 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 법이 없어지면 개발하게 될 개발할 수 거다. 있어요. 대안이 네.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의견 읽겠습니다. 8069님 폐지해야 됩니다. 저는 두 아이 키우면서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매는 다른 말로는 부모의 화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3535님은 자식을 매로 다스려야 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분은 어느 정도 체벌은 필요해요. 그래야 아이들이 기억에 오래 남고 효과가 있다라는 체벌 허용에 대한 의견도 많이 기억에 오래 들어옵니다. 남고 중요하네요. 예. 자, 발표하겠습니다. 결과는 어제 여론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59% 대 41%로 부모의 체벌권 허용하자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깜짝이야. 내가 보니까는 우리 김현정 앵커님도 허용인 쪽에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잠재적인 심리가 나오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이렇게 확인하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